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이라크에 있는 미군 시설이 공격받았다는 뉴스하고 법무부가 검찰 임사를 했다. 윤석열이 대검에 포위됐다, 갇혔다 이런 표현을 중앙일보에 썼던데 뭐 그런 기사들이 큰 기사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실망한 게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 임사입니다. 저는 이걸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봅니다. 아주 심각한 도전으로 봅니다. 거의 뭐 봉기를 해서 이걸 막아야 될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린가 하면은 기자로서 기자는 뭐 팩트를 전달해야 된다는데 팩트 중에는 진실도 있는 거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진실 얘기하는데 진실은요 자기 입맛에 맞은 걸 달라는 거고 진실을 얘기하면 불편한 진실이 더 많아요.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국가 권력은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 군주 국가 시대 때는 군주한테 모든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주가 다스리는 대상만 있어요. 그게 백성이에요. 근데 이게 근대로 오면서 주권이 국민한테 갑니다. 그래서 국민이 국민을 다스리는 게 국민국가입니다. 근데 국민이 국민을 못 다스리죠. 학생이 학생을 다스릴 수 있나요? 그거와 비슷하죠. 선생이 선생을 다스릴 수 있나요? 교장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국민의 대표를 뽑습니다. 그게 뭡니까? 일단은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국회의원을 뽑는데 그게 당이 있어갖고 다수당이 국정을 이끄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잘못할 수 있죠. 따라서 이분들이 포함된 국회하고 서로 견제를 시킵니다. 이런 게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봉건 시대 때는 판사라는 직업이 없었어요. 대만 영화인가요? 드라마인가 판관 포청천을 보시면은 판관 포청천이 누굴 잡아가지고 범인을 추적해 잡습니다. 그리고 법조문 근거로 해서 뭐 처벌을 하죠. 그게 뭔가 하면 판사하고 검사 또 수사하는 경찰이 합쳐져 있는 게 판관입니다. 봉건국가 시대는 없었어요. 근데 그 처벌권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독립시킨 게 사법부. 그래서 국민 대표로 생기는 입법부, 또 다수당 대표가 끌고 나가는 행정부, 그다음에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지켜보는 사법부 이렇게 상권 분립이 된 게 현대의 민주국가거든요. 근데 그러한 국가 중에는 어, 대, 과거의 군주에 해당되는 사람을 또 별도로 뽑는 나라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만 뽑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 직접 투표 내지는 간접 투표의 형식으로라도 해서 뽑는 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이 둘 다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주권을 국민을 대행해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쭉 취재를 해보니까 대통령 밑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잖아요. 총리국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중에 국가 권력 중에 제일 센 거는 평시에는 검찰, 전시에는 군입니다. 평시에는 물론 국정원도 세고요. 세무서, 국세청도 세고 경찰도 셉니다. 근데 역시 뭐니 해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평시에는 가장 강합니다. 잡아넣어서 법대로 죄만 딱 주면 나중에 살아나오든 말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총칼을 쥐고 있는 군은요. 전시가 되거나 쿠데타를 일으키면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게 날뛰지 못하도록 하는 책임을 국민 대표인 국회가 할 수도 없고 사법부는 도저히 안 되고 행정부에 맡깁니다. 근데 행정부의 책임자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두 개를 통해서 독재를 하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를 이끌고 있는 386 세대들이 87년 6월 사태 때 독재 타도, 호혼, 철폐, 파쇼 타도 이러고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독재로 흘러가면 안 되죠. 독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때 전두환 정권 말기인데 이게 군 출신이니까 군을 꽉 쥐고 나간다 이거죠. 군부 독재를 했다는 거죠. 거였거든요. 검찰도 물론 졌겠죠. 그럼 지금은 그걸 풀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게 이 세력들이었는데 지금 이 세력들이 꼭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때랑. 이미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군 인사권 지는 겁니다. 오늘 신문마다 보게 되니까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다. 맞죠. 대한민국 거의 모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대통령 문재인 하고 된 이런 임명장과 뭐 사령장을 받습니다. 인사권 거기 있는 건 맞습니다. 행정부처 공무원에 속해 있으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힘 있는 검찰이나 군을 통해 갖고 국가를 지배하고 하게 되면 독재가 되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명의는 대통령명으로 하더라도 군 인사권은 위임돼 있습니다.
군은 아주 예민한 권력이기 때문에 총칼이 있기 때문에요. 대통령조차도 가르칠 수 있거든요. 현재 이 정부가 기무사 쿠데타 문건 사건 가지고 자꾸 사건 만들려고 한 거는 겁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지 말기 위해서 군에다 여러 가지 제약을 거는데 군은 하여간 이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어도 공정하게 있으면 돼요. 이 정부일 때 이쪽으로 갔다가 저 정부일 때 절로 가게 되면 이게 뭡니까? 이건 사병이죠. 네. 사병화를 하지 말자는 게 사병화했다는 게 민주 인사들이라고 하는 386들의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 민주주의로 뽑힌 대통령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독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군 인사는 총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군 인사법에 따라서. 그래서 군 인사법에서는 갑반, 을반, 병반 해갖고 거기서 특정 사람을 놓고 심사를 해서 만장일치로 나오면 진급. 그 다음에 2대1로 나오면은 다시 한번 심사해서 되면 진급. 그 다음에 1대2로 나오면 해갖고 안 되고 아예 안 나오면 탈락. 이렇게 해서 추려서 이제 필요한 정원이 안 차면 계속하고 차면 그걸로 끝이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심사가 잘못됐으면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총장이 제대로 했어 확인해서 사인하고 합참장이 오케이 나도 봤어. 국방부 장관이 오케이 동의하면 청와대에서는 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인사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민정수석실 밑에서 자기네가 검토해갖고 이 사람 안 돼. 이유는 특별히 없어요. 달겠죠. 근데 그건 저쪽에서 해명이 됐던 건데 그걸 또 달면은 심사한 걸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빠꾸를 놓으면은 그 사람이 특정인을 탈락시키고 이번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군 인사 개입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 군 진급할 때 그 일일이 그거를 대통령이 다 알겠어요? 민정수석실에 있는 개인들이 자기네가 자기 인맥으로 집어넣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이번에는 호남이 너무 세니까 경상을 더 추가해야 돼. 아니면 그 반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군의 신여화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을 국정원에서도 했고요. 이번에 대표적으로 검찰에다 한 겁니다. 우리 검찰은 군은 워낙 예민한 권력이니까 군 인사법에 의해서 위임하라고 돼 있는데 검찰청법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전문 부서인 법무부가 하되 검찰총장과 상의해서 한다라고 돼 있고 경찰청장은 그런 상의를 통해서 자기가 검찰을 끌고 나가야 되니까 누구누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처로 가는 거였는데 이미 대통령이 총장 앉힐 때 자기 사람 앉힌 거잖아요. 나중에 앉혀놓고 후회하는 건 별도의 문제고.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다고 민정수석에서 다 바꾸기 시작하면은 이게 독재의 시작입니다. 대통령한테 인사권이 있다고 마음대로 행사하게 되면요. 그게 독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과 검찰을 행정부에 집어넣은 거는 또 그것이 별도를 띄어서 국회에 보낼 수도 없고 판사 밑에 보낼 수도 없고 사부 오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 권력을 하다 보게 되면 군과 검찰을 활용할 경우가 굉장히 많고 긴급하게 대응할 때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쪽은 특별히 중립성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 정부 이끄는 세력들이 그때 검찰의 중립화, 검찰의 중립화, 군의 중립화 이거 얘기했거든요. 지금 와서는 내 인사권 내가 행사하겠다고 뻔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독재입니다. 이미 국정원도요. 그 인사권 해갖고 다 이렇게 주인 없는 회사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저 군대 갔을 때 저희 내무반 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무반장이 특정 지역 출신이면은 자기 사람들 모아갖고 쫙 하고 나머지 배제하고 걔네 중심으로 끌고 가면 줄 세우게 하면 나머지는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거 많지 않습니까? 네. 그 군대 생활 좋아하세요? 그런 중대 생활?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도 안 쓰고 4분 오열돼서 개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끌고 나갈 때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나랑 같은 성향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 재능을 봐서 쓰면서 또 나를 넘어서면 안 되니까 또 어느 정도 견제를 하면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인생 자체가 조직 자체가 머들스루 진흙 통과하기처럼 버벅거리면서 가는 겁니다. 쫙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해놓으면요. 좋죠. 바로 무너집니다. 아니면 위험한 독재를 하거나. 공산주의가 그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아니라면 이 정부. 근데 왜 유일당 체제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검찰을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 검찰권 가지고
판관 포청천처럼 잡아들여서 수사하고 뭐 기소하고 하면은 꼼짝 못합니다. 네. 아, 털어서 먼지 안 날 놈 있겠어요? 응? 자기들 거는 자기한테 수사 못하게 하면 이거는 맹견을 키워갖고 주인만 보호받고 다 물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맹견들이 범죄인한테 돼야 되는데 충성 여부로 인사권 갖고 충성 여부 검토하겠다는 거죠. 이거 개판되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과거의 정부가 누군가 하면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특히 이제 군권이 무서웠기 때문에 군 인사에 개입을 하려고 그랬죠. 그때도 똑같이 육군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한데 남재준이라는 사람이 덕망이 좋으니까 그 사람을 앉혀놓고 지금 국정원장 하다가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군 인사를 시켰는데 그때 윤일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사부장이고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그냥 공정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올라온 거 보니까 자기 사람들이 진급이 안 되니까 다시 해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왜 다시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유는 뭐 뚜렷한 게 뭐라고 떠드는데 그건 이렇게 돼서 해명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뭐 그래갖고 안 한다니까 장관이 차관말을 보내서 뭐 그 사소한 문제 갖고 헬기 타고 날라와서 뭐 되지도 않는 얘기하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남재준 육군총장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만납니다. 청와대에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랬답니다.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통수권자고 내가 인사권이 있는데 왜 내 말을 안 듣소? 남재준 씨가 맞습니다. 그 양반도 기가 센 사람이 윤석열 비슷하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모든 걸 하게 되면은 정치 군인이 되기 때문에 군 인사법에 따라 위임돼 있습니다. 총장 임명권은 대통령이 하실 수 있지만 이러이러한 계급까지는 총장이 위임돼 있고 총장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가불병만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갖고 그게 맞으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사인을 하게 돼 있고 합창의장하고 장관도 이렇게 통과되면 대통령도 그대로 하셔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빠꾸를 내려야 되는데 그 이유를 적으셔야 되는데 합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뭐예요? 변호사잖아요. 담배를 이렇게 양반 좀 담배 좋아하죠. 그러니까 남재현 씨도 저도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둘이 맞담배를 폈대요. 대통령이 줘가지고.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당신 말이 맞소. 그렇게 하시오 하고 했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군의 중립화가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요. 그렇게 안 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정부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민주화 안 했다고. 근데 이 정부는 더 해요. 이 정부는 파쇼타도 독재타도 이렇게 하고 86년도에 7월 사태를 6월 사태들 87년도 6월 사태 만들었던 그 주역들인데 왜 이따위로 하냐 이거예요. 이미 군에서는 군은 완전히 지금 엎어졌습니다. 인사권 딱 쥐고. 국정원도 완전히 엎어졌습니다. 국세청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엎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검찰도 사실상 엎어졌는데 윤석열 씨가 처음에는 이 정부에 충성했었죠. 서울중앙지검장 갔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뭐 어떻게 해서 바뀌었고 총장 되고 난 다음에는 반대로 가는 모습 보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는 나의 개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개 되려고 그래서 사법시험 보고 30년을 그렇게 한 세상에서 보냅니까? 이게 또 남은 게 언론 길들이겠죠. 방법 많아요. 언론 길들이 쉬워요. 인사권 딱 쥐고 있으면 쉬워요. 검사들은 잘리면 세컨 잡으로 변호사라도 하겠지만 저희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몇 년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그래서 줄 세우기 하게 되면 엎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사권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이건 양아치입니다. 민주주의 아닙니다. 근데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대통령한테 인사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하고 뭐 수석을 했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정부가 하는 거 보게 되면 과거 노정부가 하던 거를 그때는 브레이크가 걸렸죠. 군 인사 문제에서 남총장하고 싸워서 뭐 브레이크 걸린다든지 뭐 걸렸는데 그때 이걸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지금 인사권 갖고 다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체크 앤 밸런스가 깨지죠. 독재로 갑니다. 독재로 가면은 자기들 독재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없어 하는 거잖아요. 싫은 소리 들어야만 내 실수를 막는데 안 듣겠다는 거잖아요. 응? 너는 나의 적이야 이거잖아요. 나의 적은 김정은이야 하지 못하고 내부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너는 나의 적이야. 이렇게 되면 조직 망가지죠. 저도 직장생활 수없이 하면서 줄 세우기 하는 사람 받고 듣기 싫은 소리 저도 뭐 듣기 싫은 소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도 계속 해왔는데 윤석열 씨를 자기의 사람이라고 믿고 썼다가 안 되니까 정모양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정말 지나치다. 아 이건 독재다. 이젠 남은 거 조금 남은 언론까지도 덮쳐가지고 이제 하겠다. 공산주의랑 같은 방법이죠. 독재랑 같은 방법이죠. 그럼 저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면만도 못한 문재인 이게 제 결론입니다. 정말 실망했습니다. 감사합니다.